whisper of the leaves is a rhapsody in green. A-ho, a-ho. The whisper of the leaves, a love song from the trees. A-ho, 미끄럼틀에서 이렇게 팔분음표를 들고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던지고. 안녕하십니까, 김창옥입니다. 현재 시간이 10시 7분입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강의를 듣는 데는 종교단체 말고는 없죠. 여기는 지금 대학로입니다. 장소를 찾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예술을 공부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이 오랜만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성악을 공부했었습니다. 처음에부터 성악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고등학교는 제가 특목고를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뭐 이렇게 애들 많이 특목고 보내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나온 특목고는 뭐 공고라는 특목고인데요. 이제는 보내고 싶지 않으실까 보네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제 꿈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영화 미션을 보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막상 용기가 없어서 음악을 못하고 그리고 핑계를 대다가 삼수를 해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해병대에 제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병대를 갔다가 전역을 하고 내 꿈대로 한 번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은 사랑이나 삶, 이건 직업이나 자기 길, 이 둘 중에 하나에 아직도 나는 심장이 뛰고 설레인다, 이런 분 계시면 손 살짝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아, 네. 지금 근데 분위기가 약간 경매시장처럼 지금 3전, 4전, 5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시네요. 네. 자기가 심장이 뛰고 자기의 동공이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무언가를 갖고 있다. 그게 길이든 사랑이든 사람이든 가치이든. 저는 이제 그걸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그럼 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주사위를 던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음악대학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 5개월, 6개월을 죽게 아니면 살기로 일을 했더니 경희대 성악과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저는 공고 출신으로 음악대학에 들어오면 열등감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요. 예고 출신인 제 동기 애들을 만나면서 제 열등감이 더 깊어져 버렸어요. 해병대 워크하고 군복을 2년 입고 다녔습니다. 여자애들이 오빠는 언제 제대하냐고 맨날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열등감을 갖는 거는 군대 가는 것처럼 어쩌면 인생 살면서 당연한 일과 같은 일인지도 모르는데 언젠가는 제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열등감 제대하지 않으면 그 열등감의 군복과 워카를 계속 입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악의 주제는 여러분 뭘까요? 보통 노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아모르. 슈만이 자기 와이프 클라라에게 바친 노래입니다. 헌정이라는, 비두뭉이라는 노래인데요. 노래를 정말 부드럽게 불러야 합니다. 왜냐? 여자에게 노래를 바치는 거거든요. Du meine Seele, du mein Herz.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제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예고 애들에게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소리랑 얼굴 표정이 힘을 주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제 동기는 예고를 나왔고 저는 공고를 나왔고 애들은 악보를 치는데 영어로 된 악보를 치는 거예요. 저는 바이에를 쳤어요. 표지에 영어는 없고 너구리하고 다람쥐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워카에 군복을 입고 너구리 악보를 들고 교수님께 레슨을 받으러 온 겁니다. 저는 그때 목소리도 항상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녔습니다. 저는 이게 카리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훅가시였던 것 같습니다. 제 눈을 딱 보더니 노크에 영원한 진리죠.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놓으라고. 이걸 놔. 제가 다시 이랬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 친구가 말귀를 못 알아먹네. 그냥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Du meine Seele, du mein Herz.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버지 원수 갚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가 가을이었습니다.
학교의 캠퍼스가 예뻤고 노란색, 빨간색이 온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제 담쟁이 같은 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창을 가리키며. 가을 보여? 저는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 그랬더니 가을 보이냐고. 밖에 가을 왔잖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너는 백날 노래해도 안 돼. 나가서 가을 보고. 노래는 보여주는 게 아니야. 보여지는 거지. 노래는 들려주는 게 아니야. 들려지는 거지. 네가 노래하고 관계를 잘 맺을 때 남에게 가장 아름답게 들려지는 거야. 여러분께 제가 들었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을이 요즘 보이시는지? 사람이 마음의 건강을 잃기 시작하면 계절의 변화를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면 우리는 꽤 마음이 건강한 편이래요. 저 단풍 물드는 거 봐봐. 가을이 깊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리 멀리 가지 않아도 저희 가까운 곳에 가을이 군데군데 예쁘게 있습니다. 가을도 한번 보시고 내 마음은 요즘 어떤지, 나는 요즘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희도 한숨 돌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들으시고 어떤 얘기가 제일 공감이 가셨나요? 항상 느낄 수 있는 일상이지만 이렇게 교수님 강의에서처럼 우리도 이런 어떤 계절의 절기를 예민하게 느끼고 또 감사하게 느끼면서 우리의 열등감이 졸업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어떤 그 대답을 받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행자 같으신데요. 근데 지금 아까는 안 하시겠다고 나 하지 마. 왜 좀 이러시더니 지금 이걸 진행할 수 있고 아주 깜짝 놀랐네요. 저는 정말 교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고생이라는 거는 요만큼도 모르는 그렇게 곱게 자란 교회 오빠인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 그 걸림돌들을 다 이렇게 제끼고 이 자리까지 오셔서 소통의 달인이 되시기까지의 이야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리 편안하게 옮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중저음인 여성의 목소리를 좋아할까요? 고음인 여성을 좋아할까요? 고음 좋아할 것 같죠. 확인해 봤는데 이쁜 여자 좋아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한 것은 이쁘고 날씬한 것들이 최고라는 바보 같은 얘기를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툭 먹고 나왔다라고 오 이렇게 하다가 공고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다 좋아해. 엄마가 엄마의 공간이 있을 때 엄마도 아이의 실수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워지시는 것 같아요. 너 여기까지 잘 왔다. 소통 전문가, 네. 뭐 강연의 신,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제가 한복 입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한복 입었더니 외국인 장기자랑 같다고 사람들이 저 안 어울린다고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소통 전문가라는 말은 사실 그 말 자체가 별로 맞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외로 불편하신. 저는 사실 좋아하진 않죠. 그럼 어떤 수식어가 제일 좋으세요? 그냥 김창옥 씨 소통 전문가라고 했더니 또 집에서 나랑이나 소통을 해라. 뭘 밖에서 소통을 하냐. 제가 이제 살면서 느끼는 건데 유머라는 게 굉장히 큰 무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유머 있는 사람이 부럽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재밌으셨어요? 주변에 재미난 사람을 중장기적인 시간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은 재밌어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전 저희 엄마가 좀 재밌으세요. 아, 그러세요? 그때는 몰랐죠. 어렸을 적에는 욕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 엄마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엄마, 요즘에 아버지 좀 아파? 어떠셔? 그럼 저희 아버지 항상 그 엄살이 좀 많으신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누구 애비는 항상 아파. 항상 아프다잉? 개미가 지나가도 아픈 놈이야잉?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게 웃긴지 몰랐는데 그게 되게 웃긴 말이거든요. 항상 대화를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이? 한 70%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상우가 사람 안에 사람이 있어야 돼. 누구 애빈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안에 사람이 있어야 돼. 그 나쁘당만 번지르르 하다고 그것이 사람이 아니다.
아버님이 잘생긴 아버님은 되게 서구적으로 생기셨고 엄마는 몽골적으로 생기셨거든요. 이제 제가 딱 믹싱 돼가지고 이제 동남아권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어른들은 TV에서 아들이 나오고 딸이 나오는 걸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우리 막둥이가 나를 닮아가지고 잘생기고 이거 엄마가 이제 또 초등학교 못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옛날 분이시니까 엄마를 또 막 무시하는 거예요. 글도 모르고 막. 그럼 이제 엄마는 이제 짱우가 엄마는 짜자네. 우리 막둥이는 아버지를 닮아갖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그럼 제가 엄마 나는 엄마를 닮은 거지. 엄마를 닮아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 가만히 있다가 그럴까? 이런 스타일이세요. 귀여우시면서 재밌고 해악이 있고 삶의 어떤 그 고통을 갖고 계시고. 어렸을 때 그럼 아버지는 좀 권위적인 분이 저희 아버지 청각장애 있으셔가지고 그 아버지랑 전 거의 말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사실 저는 소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불통을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소통된다는 게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야기 하시면서 약간 울컥울컥 하시는 모습을 몇 번 봤어요. 미안하다. 근데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얘기는 진짜 미안하신지 소리를 아주 작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돈 내라 그러세요. 힘들게 키웠으니까. 제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시니까 아버지는 제 노래를 한 번도 못 들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또 아버지가 이제 힘든 노동 일을 하셔서 제가 학교를 다녔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제 신입생 연주회 때도 졸업 연주회 때도 아버지는 못 오셨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저도 아버지가 저를 낳은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가 되었고 저도 아이가 이제 생기고 그러니까 뭐 그런 아버지에 대한 먹먹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수도 실패하시고 해병대 가셨다가 사실 예중 예고를 다니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그걸 다 안 하고 경희대 성악과라는 예술을 접하게 되신 건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인 거잖아요. 저 같으면 굉장히 막 뿌듯할 것 같거든요. 초기엔 한 6개월 뿌듯했죠. 동기들 다 무시했었어요. 내가 예중예고 나왔어 봐. 나는 날라다녔어. 줄리어드야. 막 이러면서 제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도 있고 근데 이제 제 노래는 안 좋아지고. 교수님이 가을을 보고 오라고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가을이 그럼 언제부터 보이시던가요? 27살 가을 되던 해였던 것 같아요. 노래하면서 구체적으로 야 이렇게 호흡을 놔라. 그래야지 사람이 이렇게 열리고 공간이 생기고 그래야 소리가 울리는 거야. 목소리든 노랫소리든. 이제 그것을 알고 그게 심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그때 처음 인식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변화된 교수님의 노래를 잠깐 듣고 갈까요? 우리? 가을을 보기 시작한 이후의 성악 버전입니다. 네. 그 해만 가을을 봤는데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우여곡절 끝에 어린 시절 꿈을 이뤄서 대학을 들어가셨고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근데 그 꿈을 접고 다른 일을 하셨어요. 이제 솔직하게 알게 된 거죠. 솔리스트로서 독창자로서의 역량을 갖고 있진 않구나. 그래서 이제 그럼 결정을 해야 됐죠. 그러면 이 강을 넘어서 독창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까지라고 인정을 하고 내가 정말 잘하는 걸로 갈 것이냐. 근데 그게 자존심이 있으니까는요. 그게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그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교수님이 그걸 무너뜨리시니까 사람들하고 소통이 됐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공고 나온 게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턱 먹고 나왔다라고 하면 오 이렇게 하다가 공고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도 공고거든요. 그러면 그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공고에도 희망이 없지 않습니다. 상업고등학교에도 희망이 없지 않고 그리고 검정고시를 친 아이에게도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 나도 내가 변화된 이것처럼 누군가에게도 이걸 소개한다면 그 사람은 뭘 해도 잘할 것 같다.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목을 시키신 게 거죠. 이제 보이스 컨설턴트.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이 원하는 게 있고 그분의 현존이 있겠죠. 그것의 갭을 심리학적으로나 뭐 음성학적으로나 표현학적으로 그걸 이제 코칭하는 일이었죠. 실제로 교수님이 코칭을 하셔서 네. 삶의 변화가 있으셨던 분이 처음에 이제 병원장님을 그분이 같은 고향 선배님이라고 하셔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뭐 안녕하세요 김창옥입니다 이랬더니 목소리가 좋네요 이러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나를 보는 것 네, 같으셨겠어요. 그래서 네. 제가 나는 알지롱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죠. 왜냐 그분이 저처럼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 심리도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분하고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 원장님 목소리에 좀 힘을 주시는 것 같으신데 박수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원장님은 지금 이렇게 치시는 것 같다. 근데 그 이유가 있으실 거다. 그랬더니 이제 한 주, 두 주 저희가 친해지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지방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런 게 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 출신이냐. 본인이 그게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힘을 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앞에 서서 이렇게 한번 3분 얘기도 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좋아져 버리셨어요. 전에는 뭐 김 원장입니다 이렇게 하시던 분이 김 원장입니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환자들이 돼버리는 훨씬 거예요. 편하겠네요. 그렇죠. 이 모든 사회적 관계적 요소의 결정판으로 목소리나 말하기나 표현이 나오는 것을 이제 임상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불통의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엄마 아빠가 사이좋은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막 이렇게 친구처럼 얘기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밥상에서 이렇게 막 먹으면서 엄마 나 이랬어. 그런데 저희 엄마는 복 달아나이 밥을 먹을 때 말을 하면 복이 달아나. 그럼 제가 속으로 우리 집이 복이 많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복이 많이 없는데 어디로 달아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먹는 거죠. 근데 그런 문화에서 그런 공기를 마시고 자란 아이가 밖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그 무언가를 한다? 전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요. 우리 사회 소통 부재의 원인을 꼽자면 뭐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조금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비법? 언어에 몇 단계가 있는데 제일 기분 나쁜 언어가 그 효율 떨어지는 언어가 잔소리라는 거래요. 근데 잔소리의 정의가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하기래요. 아, 진짜 맞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엄마들이 그런 거죠. 애들한테나 남편한테 내가 틀린 말해? 내가 틀린 말 하냐고. 굳이 기술로 치면 남편에게는 말을 부탁조로 하는 게 남자가 훨씬 잘 듣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일찍 들어올 수 있을까? 똑같은 말이어도 명령보다는 부탁. 그리고 아이에게는 내가 잔소리를 하는 건 아닌가. 엄마가 엄마의 공간이 있을 때 엄마도 아이의 실수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워지시는 것 같아요. 아, 두 번째 비법. 엄마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소나무 이렇게 잘 찍으시는 배병우 사진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은 아침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왜 아침에 찍는 걸 좋아하시냐 그랬더니 빛이 시작되면 공간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빛이 뭐냐? 누구는 종교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인문학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자연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가까이 하면서 엄마의 마음에 공간이 생기고 누군가가 실수할 공간을 용납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한대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딸에게 막대하거나 엄마에게 막대하는 게 아니죠. 나에게 막대하는 거죠. 우리가. 나에 대해서 좀 케어, 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 예, 하나 정도 더 네. 들어주신다면. 인간관계 잘 안 되는 여성들을 제가 봤더니 일단 사회적으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논리적이고 헛소리를 싫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럼 남편이 좀 재미없으면 어디 가서 하지 마.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다른 데 가서 해야 되겠구나. 남자도 그런 남자도 되게 짜증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이제 집에 가서 회사에 조금 방송국에 좀 뭐 국장님을 험담했어요. 여보, 우리 국장님은 너무 성격이 급한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자기가 얘기하면 그 다음날 돼? 이러면 남편이 당신네 국장님이 좀 그러시네. 당신 엄청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 얘기를 여자는 듣고 싶잖아요. 근데 남편이 거기다 대고 당신도 자세를 좀 바꿔보라고. 지금 당신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러는 거야. 지금 당신네 국장님은 더 힘들어 당신 때문에. 이제 이러면은 이제 와 진짜 미국 오빠 필요하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 집단을. 제일 힘든 집단은 어느 집단이에요? 중학교 남자애들이죠. 그건 뭐 말할 거 없고요. 그리고 제가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말도 합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웃기려고 애를 쓰는구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이 먹고 고생한다 막 이런 애들도 있고. 지금 중2 아들을 둔 엄마들을 위해서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면. 아들이 지금 다 커서 컴퓨터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버벅 들어가가지고 아들이 당황해서 스피커를 끈다는 게 볼륨을 올려버렸네요. 이 모든 불편한 상황이 일어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엄마가 노크를 안 했다는 거. 안 하셨다는 거죠. 이제 아이를 아이로 볼 게 아니라 이제 독립된 인격체로 독립된 성의 성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의 기저귀를 가라고. 네가 요만할 때 그때부터 엄마가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어머니들이 아이하고 더 멀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마치 책을 가까이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은 책이 더 안 보이거든요. 멀어져서 가까워지셔라. 아들하고 좀 멀어져서 가까워지셔라. 가까워서 멀어지지 마시고. 풍요롭고 이런 시대긴 합니다만 힘들다 주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나를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고마워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고 그게 와이프가 됐든 남편이 됐든 그 누가 됐든 고맙다 미안하다 그게 정말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하는 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제가 우울증에 걸려서 프랑스의 시골에 좀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어린 나이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도 하고 재미있게도 하고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포도밭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 사랑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화이팅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그래, 너 여기까지 잘 왔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 막둥이가 엄마 속을 어떻게 저렇게 알까? 내 속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얘기하면서 엄마가 우시죠.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때 나오는 눈물이 사람을 살리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힘들다고 하죠. 우리는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또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우리가 들으면 좋을 말은 여기까지 잘 왔다는 말인 것 같아요. 여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머 있는 남성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유머 있는 여성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걸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편이 뭐 여보 나 오늘 그랬어 근데 막 애드립 치려고 그러는 말이에요. 그래? 막 이러고 막 좋다 막 이런 거 그럼 하지 말라는 거죠. 겉에서는 웃죠. 넌 끝이다. 안 좋아요. 진짜입니다. 남자는 대부분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웃어주는 여성을 매우 선호합니다.